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월 11일 밤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갑자기 열흘 가까이 되는 기온 저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길고양이들이 지금 얼어 죽게 생겼거든요. 또 많이 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워도 너무 추웠죠. 이곳 그 강원도는요, 뭐 눈이 뭐 다른 지역에 많이 왔다고 난리들 치는데요. 한 10cm 정도 왔어요. 여기도요. 이거 강원도는 뭐 한 10cm 오는 거는 그건 눈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한 1m 이상, 어떤 때는 한 뭐 2m 가까이 이렇게 올 때 그때 눈 좀 왔다 이렇게 했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다르죠. 그렇지만요. 거기다가 영하 21도, 한밤중 최저 온도 21도까지 떨어지면요. 이건 눈이 아니고요. 눈 가루예요. 이렇게 얼을 대로 얼어가지고 바람에 또 눈 가루가 휘날리고요. 그러면 숨쉬기도 좀 힘들어요. 코끝도 다 얼어서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 앞이 다 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늘 밥을 주던 길고양이들한테는 큰 재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밥이라도 조금 더 먹이고 물이라도 좀 따뜻한 물 주다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또 낮으로는 또 여러 가지 올해 입시 상담도 좀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빨리 영상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 지체되다 보니까 오늘 좀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저도 살아왔지만요,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저희들 때는 좀 통제된 사회에 살았거든요. 젊은 시절에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12시만 되면은 밖에 절대 못 나갔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되죠. 이렇게 통제된 사회에 살다가 그래도 그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질 때 그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다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어리둥절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아마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되고요, 생활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와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야 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참고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참 자랄 때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요, 서로 씩씩거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차단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갈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나마 뭐 SNS라든가 뭐 스마트폰이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살겠지만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인류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지만요.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그 아이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또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요,
커다란 또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오고 그랬지만요. 이것이 세상이 점점 분업화되고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급식을 하게 됐잖아요. 학교에서요. 그 급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은 한결 편해진 면이 있죠. 사실 도시락 하나 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무슨 도시락을 반찬을 뭘 넣어줘야 되냐 이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것이 예전 어머니들이 늘 감수해왔던 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급식으로 변하면서요. 어머니들이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해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야간 자율학습이다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세분화되고 분업화됐어요. 그런데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 기약 없이 그냥 날이 이렇게 정해지고 또 내일 또 갈지 안 갈지 학교에 가봐야 하는 거고요. 또 영원히 방학도 아니고 학교 갔다가 또 못 갔다가 또 급식도 됐다가 안 됐다가 요즘 급식도 못 하죠. 이러다 보니 그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번거롭게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전 이 그립기도 하실 거예요. 이런 편한 면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또 이 기회에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 공부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물론 많으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짜증스럽거든요. 이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짜증스럽지는 않겠지만요. 이것이 아이가 공부 그리고 장래가 걸린 이 시간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부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자꾸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전업주부이신 경우는 또 그나마 대처를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 보니 아이들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 표정은 밝지만은 공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실한 것 같고 걱정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제는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을 닦는 기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셔야죠. 참고 자꾸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부모의 몫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자라는 아이들은 생동감 있게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은 못 되고요. 아이들은 자꾸 그 일본말로 뭐 히키코모리인가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사는 게 이게 무섭거든요. 또 물론 성격적으로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애들이 이렇게 독립해 있다 보면은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답니다.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잘못하면 이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군대를 가고 또 사회와 약간 격리된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큰 변화를 주는 기간이거든요. 비슷하진 않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런 기간이 또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충격의 기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도 아이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요. 그리고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탁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달라지니까 이 대인 관계도 많이 조심스럽고 반가워도 반갑다는 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한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악수도 못하고요. 같이 포옹도 못 해보고.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좀 하셔가지고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게끔 좀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제 말로 차단은 되지는 않아요. 말로는. 안 그러겠다 그러지만요. 아이들한테는 그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극히 일부의 아이들을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강력하게 제어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만 제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애들이 그것이 없었을 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마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부가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도 여러 명이 같이 농구를 해도 같이 못하는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우리는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 만화책도 괜찮아요. 요즘 만화책 다 검열돼서 잘 나오거든요. 특히 학습 만화도 괜찮고요. 아이들이 봐서 재밌어 하는 걸로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이 기회에 좀 들려주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 그 생활에 어떤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또 여유가 있으면은 뭐 해외로도 내보내고 이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것까지 다 막혔잖아요, 지금요. 깜깜하죠. 사실 그 지난 수능이 끝나고 영상 몇 개 올려놓고 그 영상을 못 올린 게요. 또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학습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요. 상담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만 이렇게 자꾸 돌아요. 많은 아이들이 조금만 더 판단을 잘했으면 자기 날개를 활리 펼쳐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연유로 인해서 자기 꿈을 못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데 너무나 잘못된 정보에 잘못된 공부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겪어야 되는 그 아이의 심리는 허탈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 마음도 오죽했겠습니까? 나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시킨다고 많이들 노력을 해오셨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그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 과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자기 꿈을 못 펼치고 그런 것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상담이 끝나고도 또 밤 되면은 고양이 밥 주러 사방을 이렇게 헤매고 하다 보면 그 생각뿐이에요.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조금만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은
충분히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 아이인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같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한밤중에 고양이들도 안타깝고요. 추우니까 이제 운동량도 떨어지고요. 고양이들도요. 많은 고양이들이 얼어 죽어요. 물론 눈이 와가지고 먹을 물은 있지만요.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한겨울에 밤에 이렇게 물을 일회용 그릇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줘도요. 1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돌덩어리를 변해 꽝꽝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로폴 통을 재활용 통에 가서 많이 주워가지고요. 스티로폴 통 안에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이 핫팩을 이렇게 밑에다 깔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물통을 이렇게 해서 주면은 한 15시간 정도 간대요. 그러면 한번 넣어주면은 그래도 하루 종일 그나마 물을 먹을 수 있죠. 눈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외면하고 살으면은 제 마음도 편하고 이런 걸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그래요. 맨날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어떻게 된 게. 또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이들 생각에도 안타깝고 고양이 생각에도 안타깝고 물론 유기견들도 불쌍한 게 많죠. 세상이 또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게 많은지 제가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경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돼요. 밖에 못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럽죠,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조금만 더. 조금만 자기 아이니까 자꾸 안 부닥칠 수가 없어요. 아이 사랑하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의 아이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일거수일동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참으셔야죠.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나마 책을 읽혀야 되는데 우리 애는 책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냥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 중에는 재밌는 책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특히 제가 요번에 그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1년 전에 이거 막 번지고 할 때 가장 걱정한 것이 이게 온라인 교육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크게 달라질 거다. 저는 이제 2002년도부터 온라인 교육을 해왔으니까요. 이게 잘하면 아주 명약이고 못하면 독이 되는 게 이게 온라인 교육이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아무리 제대로 관리를 한다 그래도요. 아이가 보는 화면은 그 줌으로 뭐 수업을 해도요. 아이가 보는 화면은 선생님들이 못 봐요. 근데 그 카메라에는 얼굴이 보이고요. 컴퓨터 화면은 딴 걸 켜놓고 있죠. 또 그런 데는 또 능하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서로 연락해서 야 들어와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또 게임도요. 서로 대화를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이렇게 그 긴 시간을 보내는 그 교육의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물론 선생님들도 참 고통스럽죠. 세상 살다가 이제 별 교육까지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줌으로 수업하는 거 이거 엄청 배워야 되거든요. 느닷없이
이거 하락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뭐 컴퓨터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요. 아내보다는 진짜 뭐 스튜디오 촬영까지 해야 되고요. 모두가 힘들답니다.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제일 재미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으로 딴짓 하다가 또 수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놀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상담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우리 애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옆에 곁에 계실 때도 계셔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머니가 뭐 직장을 나가시거나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을 경우 집에 이거는 뭐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뭐 별 차이 없이 딴짓을 하더라고요. 큰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새로운 이게 환경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잘 극복을 못하면요. 또 우리 세대는 아마 옛날에 무슨 뭐 누구누구 1세대 하듯이 코로나 세대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해요. 자, 코로나 세대들은 뭐 직장에서 뽑지 마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망가지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요. 지금 컴퓨터를 애들이 그 보는 화면을 그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컴퓨터를 켜놓고 뭘 보는지 또 스마트폰으로 뒤에 IP 카메라도 좀 설치해 놓고요.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럼 또 요즘 애들은요. 또 입은 살아가지고 뭐 나도 개인 생활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권이 보장되고 거기에 앞서서요. 잘하는 애들은 인권 없어요. 그거 다 하다 보면 산으로 가 버리죠.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애들이 싫어한다 이러면 내가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이 카메라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학년이라면 저학년 때는 그렇게 반발 안 해요. 그때부터 집에는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해놔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뭐 고등학교쯤 가면 난리가 나겠죠. 뭐 이런 경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들 다 들어주다 보면은요 힘들어지죠. 그거 다 부모님 몫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그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싫어하죠.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또 뭐 엄마가 문제집 답 맞춰주면 짜증나요. 그건 핑계죠. 그건요 서울대 가기가 짜증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싹둑 잘라서 막아버려야죠. 공부하는데 부모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부모가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해주겠어요? 자기 좋은 대학 가라고 그거 해주는 건데 그 짜증난다고 저 같으면 두들겨 패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또 누구 뭐 아동 학대라고 또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자식 잘할 때는요 체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새해 이제 벌써 열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많이 이렇게 결심도 하셨고요. 또 목표도 정하셨겠지만은 또 슬슬 무너질 시기도 됐어요.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참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요. 여러 사람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럼 서로들 좀 잘 지키셔가지고 그런 게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저도 제가 있는 사무실 저 밑에 지하에는요, 지금 11시 35분인데 아직도 풍짝풍짝 거리고 있어요.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문 닫아놓고 간판 불 꺼놓고 그러거든요. 참 이웃이라 신고할 수도 없고요. 저는 업주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주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없으면 그런 가게 열어도 안 되겠죠. 우리가 빨리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 밝은 세상 제대로 살게 하려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딱 멈춰가지고 번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보면 화가 나요. 어쨌거나 자꾸 세월은 갑니다. 부모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요. 아이들 좀 더 보살펴셔가지고 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이 막 급변합니다,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교육 하나만큼은 제대로 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늦은 영상이지만은 이렇게 간단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잘 키우자 구독자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 다 착실히 공부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대학 이상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